요즘 나이 50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창창한 연령대인데 정말 위험한 때인가요? 지금이라도 보험을 더 가입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의 질병 컨설팅의 핵심 주제는 ED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범위한 심뇌혈관 질환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보다 본격적인 컨설팅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니즈 환기를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타겟별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흔한 질병이 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뇌동맥류에 대한 인지도가 약하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보통 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뇌동맥류는요, 뇌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증상인데요. 뇌졸중 중에서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의 대부분이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뇌동맥류는요, 전체 인구 100명 중에 2명꼴로 발견되는 드물지 않은 질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남성보다는 여성, 또 여성 중에서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뇌동맥류가 왜 치명적이냐? 그것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인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빵 하고 터지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3분의 1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질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경을 맞은 중년 여성에게 뇌동맥류는 흔한 질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년 여성들에게 뇌동맥류가 자주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경을 맞은 중년 여성의 경우 혈관을 보호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런 뇌동맥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중년 여성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뇌동맥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자군의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로 고혈압 환자들이 이런 뇌동맥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 고혈압 환자 중에 46%는 뇌동맥류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당뇨 환자의 경우도 역시 뇌동맥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환자군들도 뇌동맥류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왜 무섭냐라고 했을 때 강조해 주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것인데요. 그 후유장애 남기까지 재발의 확률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뇌혈관 질환의 무서운 이유는 재발의 위험이 크며 한 번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실제 통계 조사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뇌졸중 걸렸던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무려 9배가 높다고 합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 중에 재발성 뇌졸중 환자군은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뇌 질환에 대한 후유증은 언어장애, 감각장애, 운동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증상은 사망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만큼이나 무서운 심장 질환, 왜 그런지 두 가지 이유에서 요약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장 질환도 재발의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급사나 돌연사와 같이 치명적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객과 상담할 때 강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게 되니까 과거 심근경색에 걸렸던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의 발병 확률은 무려 4배가 높았습니다. 아울러서 스텐트 시술로 생명을 건진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무려 27%가 재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 이후 1년 이내의 사망이 전체 돌연사 중에 무려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전. 많은 고객분들이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강조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신부전은 환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하거나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사망률은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나 난소암보다 사망하는 그 확률보다 더 높고, 남성의 경우 방광암이나 전립선암보다 사망하는 그 확률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전이 뭘까요? 신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기능이나 짜내는 펌프 기능이 약해져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의 여러 증상들을 통칭해서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심장은 각종 장기와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혈류를 제대로 공급하는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역시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신부전은 또 이런 신부전이나 사망률은 심혈관 질환의 1등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신부전 환자가 2015년경으로 기준했을 때 81만 명에서 예측되는 바 2040년경에는 약 1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부전 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까요? 잠을 자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숨이 차거나 이렇게 호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면 신부전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다리가 붓거나 부종이 생기는 경우, 또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부전의 초기 증세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신부전은 사망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의료비도 치료비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이 꽤 크다는 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약 2,700만 원의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러한 신부전에 따른 여러 가지의 경제적 비용 발생한다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의 질문 중에 핵심 키워드 5가지를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의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 전조 증상이 없는 뇌동맥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뇌동맥류는 누구한테 많이 발생하느냐? 중년 여성입니다. 자, 이런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재발과 후유장애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시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재발과 급사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신부전, 즉 심장 질환의 종착지라고 하는 이 표현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보험과 연결시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장 설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대 질병 진단비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후유증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천으로서 제안드릴 수 있는 보장 특약은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수술비, 질병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등과 같은 종합적인 골고루의 보장 특약들을 같이 결합해서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뇌동맥류와 신부전은 사망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사망 보장에 대한 중요성들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 보장과 또 손해보험의 질병 사망 보장,
골고루 갖춰 있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대 질환의 발병 이후에는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병하고 나서 보험가입은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역시 사전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장 설계의 완벽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